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소통에 대한 업스트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회사나 어디에 단체에 가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경영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나 직장이 우리의 삶에도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로 발생했을 때 문제에 쫓길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뿌리 뽑을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 어떤 사건들이나 아니면 어떤 소통, 관계,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우리가 쫓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의 업스트림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뽑을 것인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삶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중에서 오늘은 소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좀 보면 감정 불능증, 감정 난독증이 있을 때 생각과 말이 부정적일 수 있어요. 여기서 감정 불능증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그 감정의 색깔이나 감정의 그 느낌, 우울한 건지 화가 나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감정 난독증은 감정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죠. 내가 우울한데 그럴 때 계속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잘 관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거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죠? usually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말한다든지, 불만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감정 난독증이라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중에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경우, 우리가 상처는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도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고 또 듣는 것도 그렇게 들어요. 상처가 더욱더 커져서 골마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익숙한 말, 자주 들은 말, 자주 사용하는 말이 부정적일 경우에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부정적인 어떤 말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표현하는 말과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감정이 억압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슬픈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화를 잘 내는 부모. 그런데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마다 화를 냈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금 보니, 자기 자신도 아이들에게 그냥 부드럽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넌 그것도 하나 못하니? 아유, 정말 형편없네 하면서 우리가 거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익숙한 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죠?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런 언어 습관이 있어요.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자신이 하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 너 괜찮아? 라는 말을 내가 듣고 싶은데 그 우울한 감정에 자기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계속 어떤 표현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나한테 괜찮다고, 괜찮냐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거나 불만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생각과 말이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의 경계와 상대방의 경계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내 자신이 누군가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요. 그거는 뭐냐면 서로의 존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리밋을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에스크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권유하고 같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강압하고 그죠? 그다음에 감정을 억제하려고 그러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게 생기거든요. 자, 나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나의 소통 방식은 수직적인 소통, 그죠? 상하 관계형, 조종형, 굴복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소통 방식에 대한 이 소통의 이름을요, 한번, 여러 이름을 한번 이름을 정해봤어요. 우리 업스트림 제가 이제 강의한 거 보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소통은 그야말로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이죠. 굴복형이고 그걸 반드시 너는 해야만 해 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석적인 소통은 과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좀 분석하거나 생각을 이제 깊게 할 때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 저 사람은 저런 과거의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런 상처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좀 네가 문제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분석해 주는 소통이 있죠. 그다음에 책임 전가형 소통인데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소통이죠. 그다음에 희생자적 소통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아유, 내가 그래 잘못됐다. 내가 다 잘못이야. 내가 죽어야지.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아유, 내가 이 집에서 없어져야지 좀 평안하겠네. 하는 이런 소통은 상대방에게 자꾸 죄책감을 주는 소통이에요. 그다음에 폭탄적 소통은 제가 이제 이거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고 계속 인내를 잘했다가 어느 날 이 참았던 게 터지기 시작하면 폭탄같이 이렇게 터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좀 정해 봤는데 폭탄이 팡 터지잖아요. 범이 탁 터지죠. 그 폭탄이 터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연쇄작용같이 이 옛날에 참았던 것들까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저 갖고 와서 너가 전에 그랬는데 내가 참았고 너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죠. 어떤 조그만 문제가 갑자기 다 가져오면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다음에 무시하는 소통은 그야말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조롱형 소통도 무시하는 소통이지만 그 조롱하는 그런 것들을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농담식으로 받아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는데 외모적인 걸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형태죠. 그다음에 화내는 소통은 짜증과 화가 주예요. 그래서 그걸 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도 에이씨 뭐 이런 언어적인 그런 소리나 아니면 그 비언어적인 걸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막 이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 톤으로 막 톤을 높이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죠?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언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답형 소통. 이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답형이라고 좀 이렇게 소통의 이름을 붙여봤는데, 바로 yes, no죠. 그거 yes야 no야 이런 거. 그런 거. 사지선다. 이 중에서 골라. 자기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양자택일해. 뭐 이런 소통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픈적인 소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소통 방식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스라이팅 소통. 우리 가스라이팅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가스라이팅 또는 가스등 효과는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자기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가 틀렸어. 아유,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만두 가게를 물론 아버지의 그 의지가 있긴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을 강하게 하려는 거는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어떤 걸 실수할 때, 잘 못했을 때 계속 "그래,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넌 그거밖에 못해. 네가 잘못이야. 네 와이프가 직장 생활하는 거 아기 가졌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 다 너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 가스라이팅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참 그 아들이 참 마음이 아픈데도 그 아빠를 되게 존경해요. 존경해서 나중에는 이게 좀 이렇게 화목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단정형이나 판단형, 평가형, 비난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가스라이팅의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가져온 자료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인다."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불안함을 느낀다. 그런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그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자꾸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는 것. 세 번째는 사과를 자주 하거나 변명을 하는 일이 많다. 그죠? 변명을 자꾸 하게 돼요. 미안하지도 않은데 계속 사과를 하는 거죠.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그다음에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쵸?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사과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회피한다. 그 경우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스스로가 예민한 편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에 있을 때. 그다음에 그 상태를 만나거나 대화하면 그 상대를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 자신이 형편없다 또는 쓸모없다라는 존재로 생각하고 우울해진다. 이런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실수투성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것. 주의 산만형, 회피형, 그죠? 주의 산만해. A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겠는데 자꾸 B, C, D를 얘기하면서 막 산만하게 이야기하는 거 집중하지 못해요. 회피형은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감정을 숨기고 회피하고 괜찮다 그러고. 감정 억제형, 그야말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대화하는 소통이죠. 그다음에 정신적 충격형은 너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 버릴 거다. 너 빨리 나가. 다시는 너 꼴도 보기 싫어. 너가 여기 있는 한은 내가 집을 내가 집을 나갈게." 라든지 어?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면서 불안을 조성해요. 참 이게 건강하지 않은 소통 방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건강한 소통 방식을 좀 같이 나눠 볼까요? 권유형 소통이죠.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를 서제스트 해 주고 권유하는 소통. 경청형 소통. 제가 이거 이름을 지으면서도 참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청형 소통은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부드러운 소통이 있어요. 부드러운 소통.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톤을 막 높이면서 화내는 격정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 주고 그런 것들이 부드러운 소통. 그다음에 명료한 소통.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전달하는 소통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것을 말하고 전달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이 명료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간결한 소통인데 자꾸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복잡한 무슨 궤변을 막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간결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표현하는 간결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감형 소통. 이거는 바로 마음과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을 느껴주고,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잘 못하면요,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라도 말해줄 수 있으면 이게 정말 건강한 소통으로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인의식 소통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아웃사이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릿속으로 딴 생각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것. 또 이렇게 이름 지어 봤고요. 그다음에 신뢰형 소통은 서로를 대화를 할 때 좀 신뢰성 있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직한 어떤 소통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배려형 소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것. 그다음에 주의 집중형은 아까 산만형이랑 좀 반대죠. 주의를 집중하고 눈을 마주치고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하기 원하세요? 제가, 금쪽이, 그죠? 그 영상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이제 그 프로에 의뢰해서 나오는데 보통은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이 쉐어란 그 영상을 보면 가족이 6명 아이들이 있는데 다 그 엄마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감정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그런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다 맞는 거예요. 엄마가 법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이한테 뭐가 불만이냐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요. 너는 뭐가 불만이냐고. 근데 애가 말을 안 하면 왜 말을 안 하냐고. 너는 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래서 내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화가 나니까 잠깐 나갔다 온다는데 그것도 엄마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너가 지금은 나갈 시간이 아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라고 심지어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걔가 이제 눈을 안 마주치니까 뭐라 하냐면 눈을 마주치라고 엄마를 봐 너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그 부정적인 그 소통에 얘 거의 다 들어있는데 그 아빠는 또 막 이렇게 애한테 손가락질하는 비언어적인 이런 행위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너랑 말을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협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가 기가 죽어 있고 눈치를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명의 아이들은요 그 부모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따라요. 그리고 별 의견이 없어요. 자기 감정을 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둘째 아이만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요. 난 이게 불편해요. 난 이게 싫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실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이 5명의 아이는요, 그때는 수긍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다 이렇게 억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또 컨트롤 하려 그러는 게 있는데, 둘째 아이인데, 이 누나가 그래요. 누나가 나중에 이 아이들 있죠. 동생들 엄마 아빠 없을 때 똑같이 해요. 컨트롤하고. 근데 이 둘째 아이가 그게 불편해서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말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권유형, 그 다음에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비언어적인 것들 한번 나눠볼게요. 자, 비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비언어적인 거는 뭐냐면, 이 말로 하는 그 버블 랭귀지가 아닌 것들로 하는 건데, 바로 목소리 톤이나 말투, 우리가 말투 있죠. 그 억양이나, 그것도 굉장히 우리의 소통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의 업스트림은 내가 왜 이런 목소리의 톤을 하는가, 나의 말투가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서 업스트림에서 발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제스처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제스처를 하잖아요. 몸의 움직임.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누군가에게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 우리 누군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웠는데, 파킹을 하는데, 파킹을 잘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그, 백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이러고 가는 거야. 제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의기소침해지잖아요. 운전을 잘 못하니까. 차에 가서 그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파킹을 잘하려고 막 애썼던 데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제가요, 그 라인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제스처.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이제 상담할 때는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볼펜이 있죠. 펜을 이렇게 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테이블에 손을 놓고, 다른 사람 고개를 좀 앞으로 숙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야죠. 이렇게 하는 제스처. 그래서 고개를 흔들거나 이렇게 끄덕여 주는 거. 긍정적인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이죠. 그런데 막 이러면서 하는 거는 부정적인 비언어적인 소통이에요. 그다음에 눈으로 하는 부정적, 긍정적 소통.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소통을 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화나고, 이렇게 눈. 그죠? 그런데 그것도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잠깐 스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입의 모양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을 이런다든지 막, 이런다든지 막, 이러고 막 표정하는 거, 그 감정의 표현이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숨. 아휴, 왜 이렇게 한숨 쉬어. 우리가 누구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에휴, 그러면서 또 헐차는 거. 그죠? 이 비니 언어적인 소통이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친밀감이 생겨요. 그래서 친밀감 있는 소통. 나와 나의 소통도 중요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존중이 있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 나를 존중하고, 나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오는 것들을 내가 불편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소통은 격려, 위로, 지지, 그리고 내가 미안할 때 너무 익스큐즈 할 때 막 변명하지 않고요. 미안한 거를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것. 그런 소통이 건강한 소통의 효과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에요. 건강한 소통을 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정직한 소통.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면 또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꾸 숨기고. 그거는 건강한 소통이 아니죠. 건강한 소통을 하게 되면 정직한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줘야 돼요.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경계를 지켜주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소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욕구와 부탁이 서로 잘 전달이 돼야 돼요. 한쪽에서만 막 요구, 그죠? 그다음에 에스크를 하는데 나는 그걸 다 들어주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아우 지금 이걸 거절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건 건강한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납하는 소통, 잘못됐을 때, 실수했을 때 그걸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건강한 소통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하가 일어나야 돼요. 아하는 우리 그 카일 아일드만이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이거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Not a fan, Not a fan. 우리 한국어로 나왔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제가 선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주님 내 아이를 만나 주소서. 이것도 카일 아일드먼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하 우리 뭐 깨달을 때 아하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아하고 이게 아하가 뭐냐면 바로 awakening이에요. awakening 일어나는 거죠. 각성. 그죠? 깨달음, 인지하는 것,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 다운스트림에서만 계속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하, 그죠? awakening이 일어나서 업스트림을 올라가서, 맞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할 때 내 마음에 감정이 억압되고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어. 다시 나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또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또 그렇게 말하고 있네. 나의 소통에 이게 문제가 있어. 라고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고쳐야겠다. 내가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니스트는 뭐냐면 정직이죠. 솔직한 마음과 고백과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 맞아. 내가 그게 문제야. 근데 제가 우리 딸을 야단을 칠 때 이제 눈을 이렇게 막 부릅뜨고 이제 야단을 치잖아요. 또 막 목소리가 또 높여지고. 그러니까 그 눈이 싫대요. 엄마 나는 그 눈이 싫어.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 거울을 딱 보니까 진짜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눈을 피면서 그죠? 우리 여기 주름도 막 생기잖아요.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떤가, 내가 좀 평안한가 인정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인상 쓰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인정하고 엄마가 이렇게 눈 부릅뜨고 인상 쓰고 말해서
네가 너무 겁에 질리고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사과해 줬어요. 그래서 아니스트, 정직할 때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액션.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문제네. awakening. 그 다음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액션.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보면 좋을까? 그리고 거울 보면서 또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좀 웃어보고, 부드러운 표정도 지어보고, 눈도 이렇게 찡그려 봤더니, 이거 너무 무서워. 안 좋아. 이게 주름 생겨요. 이게 주름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내 주름이 행복한 주름인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주름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인상을 쓰고 막 험악한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주름인가? 달라요. 그리고 나의 표정이 평안한가 한번 보세요.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자, 그러면 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자, 보세요. 사람의 삶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awakening이에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 깨닫게 된다.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awakening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소통에 대해서 하면 awakening. 나의 소통 방식은 문제가 있구나. 인지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익숙한 것은 어딘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익숙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 비언어적인 걸로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할까? 습관화된 게 무엇일까?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고쳐야 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세요. 문제점을 적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가면 나의 목소리를 좀 녹음해 보는 거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화난 감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우리 영상을 쉐어할 때 보면 이게 가족들이 화목하고 그랬어? 너무 고마워. 아유 우리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해주네. 막 이런 분위기를 할 때 이렇게 줌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표정들이 밝아요. 웃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소통 강의를 하면서 부정적인 영상을 같이 보잖아요.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러면 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 시리어스해지고 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그죠? 우리가 이게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귀로 들으면 우리 표정이 나타나고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니까 나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적어보고 나에게 들려주고 가족들에게 실습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적어보는 거죠. 여러 말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잘 하는 건데 좀 마음이 힘들고 좀 걱정이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독여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죠? 괜찮다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상황이 everything okay여가지고 괜찮다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괜찮아. 네가 슬퍼해도 지금 괜찮아. 네가 마음이 아파도 괜찮아. 내가 이해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괜찮아, 성님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변화된 자신의 소통이 어떤지 질문하고, 그죠? 자신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엄마가 요즘에 말하는 게 좀 어때? 너가 듣기에는 좀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건강하고 존중하는 소통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습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깨달고 웨이크닝은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정직하게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액션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이 되지 않으면요. 바꿔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해야겠죠. 어떤 것이 내가 문제인가? 나의 표정이 문제라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좀 웃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웃어보고 그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예쁜지. 그 모습으로 내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 사람이 더 친근함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목소리 톤도 한번 해보세요. 내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영상에서 제가 본 건데 그걸 쉐어를 하면 SCE의 법칙, SCE의 법칙.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이런 어떤 억압돼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상대방이 말하는 거가 불편할 때 그리고 내가 또 어떤 그런 건강하지 못한 소통을 하게 될 때, 그죠? 격정적으로 말을 할 때 STOP, 스탑을 하는 거예요. S, 스탑.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라든지 아니면 지금 밤이 좀 늦었으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좀 건강하게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좀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스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컨트롤. 컨트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지금 컨트롤 잘 되고 있는 상태인가. 우리가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화나거나 부정적인 어떤 폭력적인 대화를 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익숙해져 있고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서로 가정에 매일 혈과 육의 싸움 그리고 다툼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 억압돼 있어서 말도 안 해. 그러면서 말하라 그래. 그런 건 내가 감정이 컨트롤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런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컨트롤 해야 돼요. 이게 모래시계 있죠.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2분짜리 그게 내려갈 동안 심호흡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거를 화났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컨트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가 뭐냐면 익스프레션이에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마음이 좀 이랬어.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근데 상대방이 나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 그러면 너도 좀 괜찮아지면 나중에 우리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자. 그죠?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문제를 계속 쫓기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를 안 해서 그래요. 어떤 소통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계속 다운스트림에서만 해결하는 거죠. 그때만. 그리고 미안하지도 않고 그런데 불편한 거야.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미안해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업스트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이 소통을 내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죠. awakening. 그 다음에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적어보고 액션.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바꿔 나갈 수 있을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할 때 이 소통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내 마음은 왜 불편한가? 우리가 얼굴에 보면은 걱정이 있고 내가 우울하고 화가 나면 얼굴을 가서 보세요. 아무리 웃고 싶어도요. 그 얼굴에 그게 표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소통,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소통, 그 다음에 우리의 말 톤, 우리의 눈빛,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통에 근본적인 업스트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